여러분들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시면서 건너야 될 강을 보면 내다 버려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기억국을 공부를 해보시면 기억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 공부를 어차피 들어는 봤단 말입니다. 기억국으으로 보면 용신이 나오고 그 논리에 의하면 사주풀이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전기억 공부 외에 몇 개까지만 딱 끝나면 야 이거 그런데 참 우리가 삶 자체가 일본을 우리가 가까운 데를 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차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부흥을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힘도 대단하지만 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쉽게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삶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명리 공부가 주는 정확한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면 때에 맞는 행동을 그때그때 하면 굉장히 좋아. 10년을 잘 써먹고 공망의 해에는 어쩌면 돼? 쉬고 쉬듯이 가고 또 그 단계별로 맞는 걸 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공망의 해에도 일을 하게 만들어놨고 분리할 텐데 내가 지금 제 쪽으로 분리하다. 알겠다. 그래 내가 조금 줄이지 이랬는데 아는 대학 가고 그런 것들이 쉽게 되는가?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세상사의 에너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무토일간을 쓴다. 작년 올해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하여튼 무토일간을 써서 요년이 오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자. 기에서 묘를 보면 관 맞습니까? 그지? 관이다. 무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무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에서 사를 봐도 관이다. 그죠? 이것도 관이고 이것도 관이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관격, 만약에 격을 이야기한다면 직업의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관격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양을 가진 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요 관을 씀에 있어서 남을 해치거나 굉장히 타이틀을 쥐고 권력을 흔들 그런 모양입니까? 이 경우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도 우리가 관의 모양이 무엇이냐, 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관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남편이 있는가. 남편 다 있죠? 어지간하면. 아니, 다 있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한 개 붙이면 되지 어지간하면. 그래, 우리 틀린 말을 안 한다니까.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글자들 주위에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이 유라는 글자의 영양에 같이 합세되어 있는 묘와 이게 술이라는 글자가 옆에 있을 때와 그죠? 같냐 말이다. 이게 이런 글자가 있을 때 하고 어떤 글자가 주위에 있느냐로
이런 관의 모양이 그 구조 안에서도 또 달라진다. 우리 남편이 선생이다. 선생인데 선생이 잘 나가는 선생은 어디까지 갑니까? 교수. 그죠? 근데 교수는 뭐 교수를 가지 거기서 직급 싸움을 하고 이거는 이미 또 벗어나는 거야. 관의 모양이 다르다고. 총장이 되고 이런 거는. 근데 교육계통이 있긴 있는데 외국에 와서 학교는 딸 빨리 때려치우고 학원 사업 잘 된다고 갔다가 지금은 거의 다 말아먹고 너무 학원을 전전하거나 몰래 과외를 한다든지 지금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양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같이 무기가 묘라는 관을 써도 천간에 을이나 갑을 두고 있는 것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쾌한 답이 나와주겠다는 생각부터를 버려야 된다. 명쾌한 답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삼합이어서 온 사람과 봐주는 사람과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고 참쌤 하지만 어떤 날 짜증날 때도 있겠어 없겠어? 있단 말이야. 어? 저 새끼 저거 말이죠. 수업 열심히 안 하고 말이죠. 엉뚱한 소리 나고. 또 어떤 날은 또 뭐 그래야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지. 언제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명쾌하게 보더라는 거는 그 두 가지가 물론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도 맞지만 그러니까 명쾌한 게 없는 게 아니다. 명쾌한데 삶 자체는 명쾌한 삶은 없다는 말이야. 무기토의 남편들은 올해 무기일간을 쓰는 사람들의 남편들은 올해의 실세를 누립니다. 남편 하는 일이 나아집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러니까 뭐가 나아지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무토를 쓴다면. 그런데 이 사주에서 또 임묘년이 오면 이 사주에 이게 꼭 남편이라고만 말할 수 있나? 직장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될 수 있고 이게 또 외부에서 나타난 새로운 신상품도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말한 그거는 뭐로 구분합니까는 사주 구성을 봐야 됩니다. 다른 글자는. 그리고 제가 명식이 사주 공부하는 놈인데 부인이 이렇고 올해 이런 운이 오고 지지의 변화를 보고 아이들한테 무슨 말 둘인데 아들이 둘이서 불러 이야기를 한다. 너가 저녁에는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라. 왜 뭐 데이트하고 이런데 자꾸 전화하고 신경질 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지간한 거는 아빠하고 대화를 하자. 특히 임묘월에는 더더욱이 아울러서 나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더 강해지겠죠. 현실 참여를 더 바라니까. 그죠? 난 현실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 자리를 누가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라. 그 해석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주어지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글자들 외에 다른 데서 올 게 없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더 새로운 관법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좀 여유있게 빨리 봐지거나, 이런 거는 이제 오랫동안 봐오는 연습에 의해서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글자의 왜곡을 무시하지 마라. 그냥 이 격공부를 하면 월지를 뭘 쓰고 그게 바깥으로 투관돼서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로 뭐 격이 이루어지고 성격이 됐고, 그러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없고.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금수로만 이루어지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또 윤합격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격으로 따지면 금수로만 이루어지면 윤합격인데 물이 이제 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럼 이렇게 윤합격이 성격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 물이 어디 가서 에너지를 잃는 화를 만나거나 토를 만나면 안 돼. 토를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격을 이루었다 치자. 세월의 흐름은 계속 물러만 올 수 있습니까? 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격을 이루었다 한들 오행의 편중에는 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행의 편중에는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인간 삶 자체가 사주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주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 구성에서 큰 바운다리는, 그죠? 사람이라. 사람인가, 아닌가. 그죠? 그리고 또 나누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응? 남자인가, 여자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천간이 어떻고, 이제 쭉 세밀한 걸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속성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자체는 원래가 불완전하다.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칭찬해 줬을 때 만족감이 큰 거지. 큰 거지.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기생집에가 돈 번 사람을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조선시대의 중인들인데 그때의 관점에서는 돈 많은 거, 물론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주어지면은 성도 사고 팔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럼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육친법상 관계되는 물삼이 공부 잘한 놈이 인정받는 시기,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인정받는 시기, 할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시기, 명예가 인정받는 시기, 제가 인정받는 시기. 자,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 뭐가? 제가 최고라. 그놈이 학교 어디 나왔는데 돈 얼마 있다. 이건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문제는 99%면 돈이 해결이 돼야 안 돼. 거짓말입니다. 99%안 됩니다. 그런데 뭐 똑똑한 것도 자식이 그리 보면 똑똑한 자식 사올 수 있어, 없어? 아이고, 신문 광고 내면 돼요. 내 100억을 자식한테, 새로운 입양한 자식한테 쓰고 싶은데, 그 내가 원하는 게 키 몇에, IQ 몇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부모들도 그 조건에 자기 자식이 맞는가 보고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옛날에는 그런 일로 해갖고 아버지를 바꾸는 일이 있나? 없어. 이거 요즘 있단 말입니다. 심장이 안 좋다. 인공신장 씁니까? 안 씁니까? 왜? 그런 사람은 병원 날 댕겨도 벼락치도 안 맞대. 여기다 뭘 달고 댕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인위적으로. 그래, 어지간한 거는 그게 다 해결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의 모양을 많이 살핀다, 현대에서는. 그죠? 제의 모양을 살핀다. 이 제라는 게 글자와 글자끼리 어떤 영향을 받는가요, 결국은. 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없는 대로 살면 그 참 좋은데 사주에 죄가 없어. 그렇지. 죄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재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왜? 관만 분명해서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명예가 없어. 근데 죄가 안정돼 있어. 그러면 어떤 명예는 같습니까? 동창회 회장은 시키주나 안 시키주나? 동창회 회장은 첫째 학력이 높아야 된다. 둘째 돈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돈을 쓰면 쓸수록 회장을 계속 연임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연임시켜준다. 여자가 관이 없다. 어쩌면 된다? 관이 없는데도 남자를 많이 거느릴 수 있어. 어쩌면 된다? 재생관하면 된다. 돈을 뿌려놓으면 남자들이 와, 안 와? 요즘 사다맨들이. 온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재관의 모양이다, 그죠? 근데 옛날같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대로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결혼할 능력도 안 되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대로 결혼이 되냐, 이 말이야. 북한에서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놈 사주에는 분명히 재관이 있을 거야, 아마. 김일성이 손자 정도 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
오늘은 여러분들을 조금 제가 이제 진도를 쉬는 이유는 진도를 쉬어서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점검이 지금 필요한 게 실제로 지지 공부에서 결국은 승패가 납니다. 지지 공부의 취득 여부에 의해서 이 공부는 어느 정도 스킬 있게 봐주는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표현을 역학적인 용어를 이 공부가 학자로 가려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역학자. 역술가가 되려면 술을 써먹는 사람, 기술을 써먹는 사람은 역술가죠. 역학자가 되려면 전문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학자인데 역술가가 되려면 그 대상이 역학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단어를 써야 돼? 내한테 오는 사람의 대화를 써야 돼. 오는 사람. 그러다가 한 번씩 전문 용어가 살짝 들어가도 돼, 안 돼? 살짝은 써야 돼. 보험 전문인이다. 이러면 보험의 전문 용어가 좀 나와줘야 돼, 그죠? 5년 만기 도래 시에 재계약이 필요하십니다. 그 만기 도래, 이건 일반인들이 쓰는 건 아니지만, 대반 알지, 그래도. 그 정도도. 그래야 돼. 5년 뒤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뭐, 검사받아가 이런 말을 하면 귀찮잖아. 만기 도래. 재계약, 갱신. 해약, 해지. 뭐 이런 걸 전문 용어를 어느 정도 써야 돼. 여러분들이 이 공부 하시면서도 평소에 화법에 조심하라는 이야기야. 어느 날 한 가지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공부를 잘못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저씨 예민이죠? 요거 즐기는 사람이 있어. 아, 때문에 고생하겠는데. 안 하는데요. 아, 둘인데요. 쌍둥이인데요. 봐라, 쌍둥이 아이가. 이래가지고, 이런 재미를 붙여놓으면, 그 주위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폭넓게 이 공부를 즐겁고 행복하게 쓰는데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다. 공부의 과정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언어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언어가 이성 언어와 논리 언어가 있는데, 감성 언어와 이성 언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이성적인 언어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어를 할 때는 이성적인 언어를 써야 되겠죠, 그죠? 논리적이고. 근데 일반적인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하면,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좌우눈이 비대칭하고, 딱 보니까 이 성깔 좀 이렇게 생겼네. 이래 말해갖고 뭐 될 일이 있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편의 시를, 한 폭의 그림을, 한 소절의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아, 사막이다. 사막이려면 사막다워야 되죠. 사주가 사막인 사람도 있어, 그죠?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사막이 많은데 대신 뭐가 있어? 이거 오일이 나오잖아. 그죠? 사막은 사막다워야 유용성이 있다. 대신 다른 거는 잃어야 될 게 있죠. 버드나무 정자 그늘 밑에서 여름에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씨를 얼리는 일은 사막 한 군데서는 미쳤나? 다 죽고. 그런 일은 못해. 어떤 사주는 뭘 못 쓰는 사주가 있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유용성을 찾아야 된다. 어떤 사주가 있다면 판별하는 게 문제일 것 같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어떤 식으로 쓰일 때 유용성이 있다. 억수로 까칠하던 사람이 까칠한 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때 그래 버립니까? 죽기 전에. 까칠한 사람은 까칠해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담아내는 데서도 여러분이 글자를 이해하는 데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양, 이게 갑자라고 썼어요. 그죠? 이 갑자는 갑과 자가 모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갑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장, 출발, 기획, 계획, 이리지향적.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봄, 새벽.
시작.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전 세상이 어때? 인연이 한번 디비나사이 된다는 이야기.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이 한번 바뀐다. 라는 언어를 써야지. 어디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디비나사이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다. 전라도 분들도 그 말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정확한 말이 아니라도 전달이 된다. 그죠? 이런 거다.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집. 그죠? 또 차다. 또 겨울, 밤, 은밀, 뭐 금융. 또 예? 어둡다. 자꾸 예쁘게 말을 하지만 너무 덥다. 이래 뭐 크게 뭐 답다. 또 자식, 생산, 다산 쭉 나오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탁 모였다. 그럼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나? 관계를 살피라 했죠. 관계를.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놈의 뭐야? 엄마. 이놈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장성도 되고, 또 욕지도 되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척을 하니까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청강 글자와 지지 글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 치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 치자. 그럼 이렇게 이걸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글자에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게 엄마라는 글자로 쓸 수 있는 건 축도 엄마라고 들이대지? 또 진, 또 신, 다 들이대 안 들이대? 이 많은 엄마들의 특성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욕지라 했는데 욕지라고 읽어보니까 나오는 게 뭐야? 어떤 일이 있어? 옷벗을 일. 그 옷벗을 일도 맞다. 맞기는. 그러니까 이 모욕이라는 게 사주의 해마다 그러면 12년마다 돌아오죠. 그럼 그때마다 옷을 벗는다. 라고만 해서 이게 맞을 일인가? 연령 대비 맞는 말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욕지라도, 그죠? 그리고 다른 인성을 쓸 때보다는 자기 정신세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까, 안 강할까? 이런 엄마는 엄마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죠? 이게 엄마는 엄마인데 관중에 숨어 있고, 재중에 숨어 있고, 그죠? 이 엄마는 또 언제든지 내하고 동격이 될 수 있고, 다른 글자를 만나면서 엄마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동창회가 우선이고, 뭐,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난 남편이면 되지, 자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에너지가 남편 쪽에 몰리는 분도 있고, 자식이 내다, 이래가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내가 됩니까? 내가 자식이 안 되는데 자식이 내가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갑자라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요즘 그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제 혹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쏴주려고 그걸 갖고 이제 심심할 때 뭘 정리를 해. 300건이 무료인데 안 써도 다 날아가 버려. 돈 안 내줘.
제가 300건을 문자를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내보고 대신 문자 뭐 보내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재밌게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한 번씩 이 명리 공부와 관계되는 거를 문자로 보내줘야지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갑자만을 가지고도 A4 장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지어서 갖고 노는데 굉장히 자제 자유로우려면, 이런 놈들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청강과 지지의 관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각자만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청강과 지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2운성도 있고, 신살도 있을 수 있고. 음양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치? 오행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되어 있는 거를 자꾸 공부하지 말고, 이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나만의 페이퍼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야. 갑자가 10살 때 온 거하고, 갑자가 20살 때 온 거하고, 갑자가 30살 때 온 거하고, 갑자가 50살에 올 때는 어떻게 다르겠는가. 그 공부에 유연성이 없으면, 나이 70 먹은 사람, 나이 70은 요즘도 하긴 한다더라. 내 물어보니까. 뭘 해? 연애를 한다더라. 그래서 뭐 욕지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세가 들은 분한테, 오늘 내일 꼬랑꼬랑 하시는 분한테, 올해 욕지가 왔으니 연애를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뭐 기분이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을 확률이 작잖아요. 그죠? 욕지라는 현상이 여러분들, 왜 욕지라는 게 어려와 또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라는 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생각해 보면,